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유전. 유전이 뭐니? 나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아빠 왜 닮았는데? 엄마 왜 닮았니 얘들아?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한테 뭘 준 거 같은데 뭘 줬니 얘들아? 뭐 줬잖아. 아무것도 안 줬어? 유전자를 전달했어. 그래서 유전자에는 정보가 있어요. 유전 정보가 있어요. 어떤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 인자를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전이라는 것은 그 어버이의 유전자가 뭐야? 자식의 자손에게 전달되는 걸 얘기해요. 유전 정의는 뭐냐? 어버이의 유전자, 그 유전자가 갖고 있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요거 정리 몇 개 해야 되는데, 어버이의 형질이라 그래. 형질. 키가 크다. 뭐 이런 것들. 피부가 하얗다. 뭐 이런 것들. 어버이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결국 유전은 닮는 걸 얘기해. 닮는 거. 어버이 형질이 자손에게 닮는 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유전 배우는데, 유전에 용어들이 많이 몇 가지 나왔어. 유전 용어라든지. 유전은 전해지는 현상, 형질은.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용어를 설명할 건데, 얘들아 유전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니? 멘델이 그 유전 연구한 과정을 가지고 용어 설명을 할 건데, 그건 잠깐 담아떼기냐. 약간 좀 웅해서 거기 확 잡아줍니다. 걸어가지고 거기에 열어놓으면 시원하긴 한데 뭐 이런 소리 나지 좀. 자, 그래서 멘델이 유전 연구한 걸 가지고 선생님이 용어 설명 한번 쭉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멘델 유전의 아버지지. 유전의 아버지야. 음악의 아버지 누구니 얘들아? 확실해? 옛날에 그랬던 건지 까먹었다. 또 무슨 아버지 있지? 무슨 아버지 있지 얘들아? 철학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 누군 거 아니?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잘 모르겠네. 그냥 확실한 건 유전은 얘가 짱이야. 얘가 멘델이에요. 그래서 멘델의 유전 연구 과정을 보면서 선생님이 용어 설명 한번 쭉 해볼게요. 멘델의 유전 연구. 사실 멘델은요 유전에 관심이 많았지. 근데 멘델이 관심을 가졌던 건 얘 실험을 완두 갖고 했거든. 완두의 유전에 관심이 많았을까? 누구의 유전에 제일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 예? 사람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해. 근데 문제는 사람의 유전 연구를 직접 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굳이 완두를 한 이유가 있어. 사람 갖고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뭐 생체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재료를 택했는데 그게 뭐다? 완두야, 완두. 사람 왜 안 돼요? 왜 완두로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들아, 사람은 결과를 알기까지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한 세대가 보통 몇 년이냐? 한 세대라는 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아들 낳을 때까지 뭐 요즘 많이 길어지고 있지만 한 30 정도는 한 30년 정도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결과 하나를 3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니 없니? 없어.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기다리면 또 뭐해? 기다려갖고 자식 하나를 낳았어. 응? 키 큰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키 큰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100%라고 확실히 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한 뭐 열이 태어났을 때 거기 키 큰 애가 몇이냐, 전부 다 키 큰 거면 100% 키 큰 애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자손수가 적어. 그래서 멘델의 유전 연구 완두를 선택했는데요. 완두를 선택한 이유, 반대로 사람이 어려운 이유의 반대.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손수가 완두는 많다고 적다고? 많다. 결과가 많으니까 그 결과 갖고 통계 내기 좋아. 통계 처리할 수 있어. 그 다음 한 세대가 교배를 시켰어요. 교배를 시키고 결과를 볼 때까지 뭐 짧게나 1개월 정도, 길게는 한 2, 3개월 그렇게 기다리면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한 세대가 짧다.
다음 복잡한 생물일수록 형질이 복잡해요. 그 대표적으로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얼굴 완전히 똑같은 거 없지. 근데 선생님은 이런 게 있어요.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좋아해? 키우진 않지. 근데 지나가다 보면 마르치스 있지. 마르치스 키우는 사람이 있니? 딱 마르치스 보면 어때? 다 그놈이 그놈인 거 같지 않니? 예, 그것처럼 거기서 거긴 거 같은데 사람은 뭐야? 똑같은 사람 거의 없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쌍둥이 똑같아 안 똑같아? 저희 반에 하나 있는데 진짜 똑같은데. 똑같이 생겼어? 그거 뱃속에서 유전자 수정 나뉠 때는 똑같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이미 차이는 생겨나. 시작은 똑같지. 근데 환경이라는 게 뱃속에서부터 달라. 누구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살짝 밑에 있으면 뭐 스트레스는 더 받겠지. 이거 깔려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도 변이가 또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을 수 없는데 거의 똑같겠지 우선은. 외모는 똑같죠. 외모는 똑같아 진짜? 엄마는 뭐 어떻게 알아봐? 엄마 뭐 얼굴에 뭐 번호 써놨어? 그건 아니잖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야. 뭔 얘기가 되겠니? 근데 어쨌든 사람은 완전히 똑같은 그 뭐 쌍둥이는 거의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형들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 그러니까 형들이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연구하기 형들이 복잡해요. 얼굴이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이렇게 극단적이지도 않아. 그보다는 중간이 더 많아. 완전은 극단적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형들은 형들인데 서로 반대되는 형질. 얘들아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극단적이야. 대립형질이 뚜렷해. 형질이 복잡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얘는 자유로운 교배를 가능해. 자유교배 사람 자유로운 교배 하다가 잡혀가죠. 자유교배가 가능해. 해서 이런 이유로 맨델이 유전 연구를 할 때 뭘 택했어요? 완두를 택했거든 얘들아. 그때 자 완두 실험 자 첫 번째 단계 한번 보여줄게. 들어봐. 일단 들어봐. P 어버이 새들을 뜻하는 기호야. 맨델이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 완두를 둥근 완두를 준비했어요. 다음 주름진 완두를 준비했어요. 얘들아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어. 순종이란 말이 나왔네? 순종의 반대말이 뭘까? 잡종. 강아지 얘기했으니까 그냥 강아지로 해보자. 순종. 우리 집 강아지는 순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그 순종이라는 근거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얘들아 그 강아지가 같은 강아지끼리 교배를 계속 시켜갖고 새끼를 낳는데 계속 같은 종이 나오면 그건 뭐라고 볼 수 있어? 순종이야? 근데 교배했는데 똥개가 나왔어요. 중간 이상한 애가. 그건 무슨 얘기야? 유전자 자체가 잡종이었단 얘기야. 그래서 순종은 이렇게 표현해요. 순종은 대대손손 같은 둥근구름만 나온 그 나무에서 얻은 종자야 이거는. 맨델이 천재인 이유? 저번 시간에 기억나니? 저번 시간 염색체가 사람 몇 개? 46개. 거기서 2개씩 똑같은 거 있거든 얘들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니? 2개 똑같은 애들? 상동 염색체. 네. 맨델은 그거 그 당시에 그 연구적으로 그거 밝혀지지도 않았거든? 근데 생각한 거야. 유전자 이렇게 쌍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가정했어. 얘 둥근한두, 둥글다. 영어로 해보자 얘들아. 둥글다. 라운드. 그래서 얘를 둥근한두 라디알. 자, 라디알은 둥근 유전자야. 그 다음 얘는 스모랄. 주름지다. 그래서 순종이 둥근한두와 주름진 한두를 준비해. 이거 알고 그랬냐고? 아니야. 예측했던 거예요. 네, 결과를 보고 확실히 갖는 거지. 자, 둘을 교배시켜. 순종하고 잡종이 있는데요. 순종은 뭐냐? 이따가 얘기 다시 해줄게요. 일단 순종이라는 거 근거는 뭐라고 얘들아? 이 둥근 한두를 얻은 그 나무로는 뭐야? 계속 둥근 한두만 나왔어요. 대대손손. 주름진 것만 나왔어. 자, 둥근 완두 둥완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둥완, 주름진 완두 교배했어. 여기서 자 이제 전달을 할 거예요. 생식세포를 전달할 거거든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동 염색체에 여기 라디알 이렇게 있는 거고, 예. 상동 염색체에 뭐야? 스모랄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요거 아니면 요걸 줄 수 있는데 어차피 뭘 줄 수 있는 거니 결과적으로는. 라지. 응. 여기서 전달될 수 있는 건 라지 아니야. 두 개 다 가는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야. 경우의 수로. 얘가 뭐 줄 수 있니 얘들아? 얘가 전달할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야? 무조건 스몰 R. 그럼 100% 생각하시나요? 자, 첫 번째 결과물. 순종끼리 교배하면 결국 섞이기 때문에 뭐야? 잡종이 되거든? 여기를 부르는 이름. 자, 기호를 F1이라고 써요. 서로 섞이는 잡종이 됐어요. 잡종이 제1대라고 표현해. 너희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너 혼자 생각하면 뭐하냐고. 그럼 잡종, 여기 교배에서 얻은 이 유전자는 100% 어떤 유전자형이 될 수밖에 없니? 100%. 이쪽에서 라지야. 한쪽에서 다 얻을 수는 없어. 이쪽에서 같이 부모라고 생각하면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해서 이렇게 모여야 돼. 맞아? 여기 유전자는 결국 무조건 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라지알과 무슨 유전자? 스몰알. 이거 공감하니? 응. 왜? 여기서 라지알. 둥근 유전자가 여기인 거야. 이건 주름진 유전자야. 하나씩 받았으니까 섞이는 순간 뭐라고 불러? 잡종이야. 얘는 왜 순종이라고 했어요? 같은 유전자끼리 있으면 순종이야. 이 같은 거 아니에요. 대문자 소문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같은 것끼리 있으면 순종인데 이렇게 다른 게 섞여 있으면 그때 뭐라고 부르자? 잡종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처벌이 나오는데 멘델이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거든.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가 여기서 적용돼요. 다 들어봐. 둥근 유전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주름진 유전자가 하나 있어. 보통은 둥근 거 반, 주름진 거 반, 그럼 형질이 어떻게 나타나는 게 맞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둥근 거 살짝 찌그러지고 그렇다고 뭐 완전 주름까지는 아니고 중간 정도 나타나야 되는 게 맞지? 아니면 1000그루 정도를 얻었어. 이거 세대수가 많다 그랬어요. 한 1000그루를 얻었어 얘들아. 1000그루 중에 500개는 둥글고 500개는 주름지고 이렇게 된 게 맞겠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을까? 다 둥근. 모두 둥근 게 나왔다는 게 중요해. 분명히 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하나씩 가졌잖아. 뭐 아예 중간이 뜨든지 아니면은 성경 중에 확률적으로 반반씩 뜨든지 그게 맞겠지. 근데 멘델이 얻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과는 첫 번째 얻어 뭐야? 그랬더니 어떻게 1000개를 얻었더니 1000개가 다 둥근 거야? 1000개가? 이때 용어가 하나 더 떠요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둥근 유전자를 우성 유전자라 그래. 얘를 뭐라고 하냐? 열성 유전자라 그래. 우성, 열성 합쳐서 우열이라 그래. 여기 첫 번째, 반반씩 가져도 한 형질만 몰빵으로 나타나는 원리를 뭐라고 한다고? 우열의 원리야.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가 뭐예요? 반씩 가졌어. 예? 근데 반씩 가졌는데 그게 중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야? 한쪽 형질만 나타나는 거. 그 한쪽 형질 나타나는 형질을 뭐라고 부르자? 우성 형질. 안 나타나면 열성 형질이야. 첫 번째 우열의 원리야. 두 개 중에서 누가 우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라지알이 스몰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우성이다. 얘는 뭐다? 열성. 선생님 우성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줘요. 그랬잖아요. 우성은 정확한 정의.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맞니 얘들아? 여기 선생님 뭐라고 썼어요? 잡종. 자, 첫 번째 결과물이야. 섞이는 잡종 제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뭐라고 한다? 우성 유전자. 잡종 제1대에서 안 나타나면 뭐라고 한다? 열성. 이거 색깔로 가잖아요. 근데 색깔로 가면 얘가 라지 Y 황색 완두거든? 녹색 완두는 스몰 Y 쓰는데 얘들아 둘이 딱 섞이면 라지 Y 스몰 Y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황색 떴을까? 녹색 떴을까? 아니면 중간색 떴을까? 답은? 황색. 올 황색이야. 이 올 황색이 떴다. 그건 무슨 얘기야? 황색이 녹색에 대해서 무슨 유전자라는 얘기야? 우성 유전자야. 나는 우수하고 너는 열등하고 할 때 우열불패라는 말 쓰잖아 우리가. 예? 근데 우성은 우수한 형질은 절대 아니에요. 열성은 열등한 형질이냐? 그건 아니에요. 더 드러나는 형질이 뭐다? 우성. 드러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똑똑한 유전자가 열성일 수도 있는 거야. 자, 해서 여기 우성과 열성이란 말 나왔어요. 자, 선생님 우성, 열성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 볼게요. 학생들 있잖아 얘들아.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혈액형은 네 가지가 있어. A형이 있고 또 뭐가 있니 얘들아? B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니? A, B. 하나 더 있지 않니 얘들아? 자,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해요.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에서 한 쌍으로 작용해야 돼.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A형이겠지. 갑자기 B형 나오는 거 이상하지, 맞니? BB는 무슨 형? B형. 그러면 O는 무슨 형? O형.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게 다른 조합 하나 만들어봐. 여기서 이게 또 나올 수 있는 조합 뭐 있니, 얘들아? A로 나올 수 있지. 여기서 중요한 거. A. 하나에. O가 하나 이렇게. 하나는 A, 하나는 O. 뭐가 나타나야 돼? A가 나타나야 돼? O가 나타나야 돼? 아니면 뭐 새로운 뭐가 나타나야 돼? 뭐 어떻게 돼야 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니? A형으로 나타나? 여기서 우리가 우열로 얘기하면 A형이 우성인 것 같아요? O형이 우성인 것 같아요? A형이 우성인 거야? A형이 O형에 대해서 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쓸게요. 여기다. 자, 봐봐요. AO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A형인 사람은요, 이렇게 A형이 있는 반면 무슨 A형이 있다는 얘기? A형. 이걸 우리가 배운 거로 대입하면요, 이건 뭐야? 아, 얘는 순종 A형이야. 어떻게 보면 이건 무슨 A형이니? 이건 그런 식으로 하면 잡종 A형이야. 순종 A형이면 특징이 뭔데요? 야, 자선 있잖아. 자선한테 무조건 뭐만 줄 수 있어? A. 근데 이 유전자가 가진 A형은 A를 줄 수도 있지만 뭘 줄 수도 있다는 얘기. O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지, 결과적으로는. 일단 BO. BO도 B형이야.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B형, O형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지, 여기서. 누가 우성이라는 얘기니, 얘들아? B형, 열성. 그 다음에 또 있나? 조합? 하나 남았는데, 뭔데? 하나 남았는데 더. A, B. 그럼 A, B는 일로 가냐? 일로 갔으면 만약에 그러면 A형이 B형에 대해서 우성인 거거든? 근데 A, B는 일로 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해석해보자. A가 우성이니 B가 우성이니 답은 대립. 둘 간에는 우열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둘 간에는 세임이야. 같은 대등한 관계. 그래서 A하고 B가 보였더니 새로운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자, 이걸 적용해 볼게요. A는 O에 대해서 우성인 거 요거 통해서 알 수 있어. 맞니 얘들아? B는 O에 대해서 우성 유전자야. 이렇게 통해서 알 수 있어. 근데 A하고 B 사이는 요거 보니까 뭐니? 우열이 없으면 이렇게 썼어. 맞니? 그래서 요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A는 B와 우열이 없고 O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최종 정리할 수 있어. 요거. 자, 어쨌든 다시 이거 돌아가 볼게요. 어쨌든 멘델이 첫 번째 발견한 아주 놀라운 사실. 반반 있으면 중간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지? 무슨 법칙이라고요? 우열의 원리라래요. 원리. 원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 저기 보세요. 우열은 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 어디서 성립 안 했는데? 여기 둘에 우열 없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지금. 그래서 원리 정도로 얘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 얻었어요. 같은 유전자, 같은 그룹에 있는 것끼리 교배시키면 유전자 같은 것끼리 교배되는 거거든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완두나무가 있어요, 얘들아. 완두나무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꽃들이 막 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꽃과 여기 있는 꽃을 교배시켰어요. 그러면 같은 것끼리 교배시켰네요. 자가수분 이렇게 얘기해. 자가수분이 뭔데? 같은 그룹에 있는 것들끼리 교배시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그룹에 있는 것들은 같은 유전자거든요. 자가 교배시켜. 그런데 여기 있는 암술에서 여기 있는 수술에서 여기 있는 암술을 이렇게 교배시키면 뭐라고 부를 거 아니? 자가의 반대말 뭐 만들어봐요. 뭐가 될 거 아니 얘들아? 자가수분이라네. 자가수분, 자가교배.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가교배는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시켜버리는 거야. 자, 얘가 실험 한 번 하고 끝냈냐? 이거 자가교배. 자, 자가수분 한번, 자가교배를 한번 시켰어요.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어쨌든 둥근게 나왔는데 둥근데 뭐 라디안 수분이라고 써 있었겠니, 완두에? 안 써 있었겠지. 둥근 거 나온 거 가지고 검증을 위해서 자가수분 한번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교배된다고 생각하고, 얘들아, 해보자, 같이. 요거. 이제 두 번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한쪽에는 라디안이고 한쪽에 스몰알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쪽에 라디안 한쪽에 스몰알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가지 경우의 수? 이번에는 한 가지야? 네. 두 가지야. 뭐 아니면 뭐란 얘기? 라디안 또는 뭐다?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비율은 1대1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가고 요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라디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스몰알을 전달할 수 있어. 그러면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네 가지. 해볼게요. 자, 요렇게 조합될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조합될 수도 있고, 요렇게 조합될 수도 있고, 요렇게 조합된다는 거 공감해요? 그래서 두 번째 결과물을 얻었어요. F2라래요. 장학규에서 얻은 잡종 제2대라 그래. 잡종 제2대의 결과물을 보고 확신한 거지. 어떤 확신한 거냐? 자, 들어봐. 요거는 맨델이 생각한 거야. 요렇게 되지 않을까 본 거야, 나중에. 근데 그거의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 자, 들어봐. 요거하고 요거의 분리비가 1대1이야. 무슨 얘기냐? 여기 확률이라는 거 배웠니? 수학에서? 확률이 여러 가지, 두 가지 확률이 있어요. 뭐냐면, 자, 봐봐. 첫 번째, 이렇게, 이 봉지가 있어. 이게 안 보이는 거 안쪽에. 거기에 라디알 공하고 스몰알 공이 두 개가 있어. 손 넣어갖고 라디알 뽑을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지? 근데 만약에 라디알을 뽑고 나서 다음 거를 그냥 이거 뽑아놓은 거 다시 섞지 않으면 뭐야? 다음 거 무조건 뽑혀야 되지. 각각 나올 확률은 뭐야? 1대1이지 결과적으로. 근데 이렇게 뽑는다고 쳐봐. 처음에 하나 뽑고 다시 섞어서 또 뽑았을 때 처음에는 라디알 나왔으면 다음에 스몰알 무조건 나오니? 그건 아니지. 근데 맨델은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어요? 야, 한쪽으로 이동했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확률이 1대1이야. 1대1. 너하고 분리되는 것은 1대1의 확률이야. 다시 섞는 게 아니라 한번 갔으면 나머지 무조건 가야 되는 확률이야.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계산해봤어요, 나름. 자, 들어봐. 그러면, 첫 번째, 라디알이 나올 확률이 한 번 있는 거고, 다음, 뭐가 있니, 얘들아? 이렇게 갔으면, 라디알? 맞니? 또 뭐 있어? 스몰 라디알 쓸 수도 있지만 원칙상 선생님 여기 대문자 소문자로 쓴 이유는 우성을 대문자로 써요. 우성, 둥근 게 우성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거야. 열성은 뭐라고 쓰는 거 같아? 소문자로 써요. 스몰 라디알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라디알 스몰알로 써요. 이렇게 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맞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남았잖아요. 뭐? 스몰알. 이건 무슨 한두라 했어요? 둥근 한두. 이건 무슨 한두니 얘들아? 둥근 한두. 이거 무슨 한두니? 둥근 한두. 이건 무슨 한두? 주름질 한두요. 얘들의 비율, 그러면 둥근 한두는 3번 나오고 주름질 한두는 1번 나오네. 결과적으로 몇 대 몇의 비율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3대 1.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결과 진짜 나왔을까? 자, 이제 결과를 보면 알았을 거야. 맨델이 예를 들어서 자 들어봐. 맨델이 1000그루를 얻었어요. 그래갖고 맨델이 생각한 게 맞았으면 1000그루 중에 몇 개는 얼마 정도는 둥근 한두였어야 된다는 얘기야. 750은 둥근 한두, 250은 주름질 한두면 저 학생이 맞지 지금? 그렇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2000그루 얻으면 그 중에서 1500그루는 뭐라는 얘기야? 둥근 한두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저 원리가 맞다는 얘기지 지금 어느 정도. 훗날은 확인이 돼요 하나씩.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법칙이 여기 나왔어요. 어떤 거? 이거 1대1을 주목해야 돼요. 야 생식세포는 분리될 때 어떤 비율로 들어간다. 같은 비율로 분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여기 결과 3대1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쏠리면 확률적으로 저쪽으로 더 많이 쏠릴 수도 있잖아. 그건 넣었다 뺐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하나 빼고 하나 빼면 뭐야? 그 확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이 적용돼요. 여기서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분리의 법칙. 생식세포는 일정한 비율로 분리해서 각각 들어간다는 얘기. 요거 한번 들어갔으면 요거 또 한번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3대1의 확률을 얻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저 내용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용어 설명 한번 해볼게. 자, 들어봐. 탈출 볼까, 얘들아? 자, 유전 용어 알아야 뭐 같이 소통이 되겠죠. 유전은 전해지는 현상이야. 그렇다. 내려가보자.
형질 뭐예요? 형질.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형질 어떤 거 얘기하는 거 같아? 저기 얘기한 것 중에서 둥글다, 주름지다 이건 무슨 형질? 모양이라는 형질이야. 내가 선생님 황색이다, 녹색이다 했을 수도 있거든. 그건 색깔이라는 형질이야. 결국 크기, 모양, 색깔 등을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형질. 네. 형질이 다르구나, 특성이 다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키가 크구나, 작구나, 키 큰 한도, 작은 키 작은 한도 거기서 키가 형질이야. 이런 식으로. 자, 대립형질, 대립형질. 그 중에서 둥글다의 대립은 뭔 거 같아? 주름이다. 이렇게 형질은 둥글다의 대립이 키가 크다면 될 수 없지. 이렇게 둥글다, 주름이다. 그래서 서로 비교는 형질을 뭐라고 하자? 대립 형질. 대립 형질은 무조건 막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상동명사체에 같은 위치에 딱 있어요. 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들을 대립적인 그 형질은 뭐야? 상동명사체에 같은 위치에 있어. 무슨 얘기냐? 상동명사체가 뭐예요, 선생님? 염색체 두 개 한 쌍 얘기하잖아. 여기에 라지알 유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스모럴 유전자가 있으려면 상대 반대쪽에 있는 상대 어디 있어야 된다니? 같은 위치에 있어요, 여기. 다음 표현형어 유전자. 자 들어봐. 자 선생님이 둥근한도 그랬어. 표현형인 것 같아, 유전자인 것 같아? 둥근한도 그럼 다들 알아듣잖아. 둥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 근데 선생님이 이걸 라지알 그랬어. 뭘로 얘기했지 이번에는? 기호로 얘기했지. 기호로 얘기하면 무슨 형? 기호로 얘기하면 무슨 형이라고 하죠? 유전자형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로 얘기한 거야? 있는 그대로 표현했으면 표현형으로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함? 여기 지호 있잖아. 자 들어봐. 지호는 너 혈액형 뭐니? B형. 그냥 지호는 B형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나 무슨 형으로 얘기한 거야 지금? 유전자 아니지. B형이라는 건 표현형이야. 이게 B형으로 표현돼. 근데 예를 들어서 지호는 비호 유전자형이는 뭐야? 유전자형으로 얘기한 거야. 키 큰 한도 알아들었잖아. 키가 크다는 거. 나 뭐로 표현했는데? 표현형인데. 선생님 키 큰 한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라지키. 뭐로 얘기하고 있는 지금은? 유전자형이야. 정리. 있는 그대로 말하면 표현형이고요. 그거를 기호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때 무슨 형으로 얘기한다? 유전자형이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요. 유전자형을 써라 그러면 기호로 쓰라는 얘기야. 표현형을 쓰라 그러면 뭐 둥근이야, 주름지야 이런 걸 쓰라는 얘기야, 얘들아. 좀 이해되니? 순종 뭐예요? 잡종 뭐예요? 순종은 얘들아 유전자 기호가 같은 것끼리 있으면 순종이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야? 잡종이에요. 잡종. 그래서 자 들어봐. 자 라지알 순종이야. 스모랄도 순종이야. 이건 우성 순종이고 열성 순종이야 얘들아. 맞니?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으면 잡종이라고. 요거야. 가서 이제 이거 나올 수 있어. 라지알, 라지와이. 이건 두 쌍을 쓴 거야. 두 쌍을. 이거 순종이에요. 요건 이제 알겠어. 근데 문제는 밑에 거 잡종인 것 같아, 순종인 것 같아. 요거. 자, 여기는 대문자고 소문자는 아니에요. 같은 걸 표현하는 거. R이면 여기 한 쌍이 여기 두 가지 형질을 지금 다 동시에 표현한 거거든? 이것도 순종. 그래서 결국은 뭐다? 순종.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야, 그래서 순종은, 순종이 뭐가, 어떤 얘기인데, 야, A형, AA 순종하고 AA 순종이 같이 살아, 얘들아. 자, 들어봐. 사람으로, 아빠는 A형이거든? 엄마도 A형이야?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A형이면 자손은 무조건 A형이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왜 아니냐? 엄마 아빠가 뭐면 무조건 A형이야. AA. 그 순종 A형이면 무조건 A형 태어날 수밖에 없지. 엄마 아빠 다 A밖에 없는데 갑자기 자손에서 뭐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A고야. A형은 A형인데 아빠도 A형이야. 무슨 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A형 비교를 해도 O형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빠 O, 엄마 O 합치면 뭐가 돼? O 해서 O형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표현 이렇게 했어요. 순종은 작아서 그래도 완전히 표현했고 사람을 표현했으면 그 차이밖에 없어요. 몇
스테디는 자가수분 똑같은 것끼리 교배해도 계속 같은 결과만 나오는 그때를 순종이라네. 맨들은 그거가 같은 결과 나오는 걸 저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같은 유전자 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다음에 잡종은 다른 형질, 대리형이 다른 순종끼리 교배하여 얻은 자손, 결국은 섞여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니? 우성이 뭐고 열성이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우성은 우수한 형질이다.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우수한 건 아니고 이렇게 우위를 갖는 형질이야. 세상에 보면 더 많이 존재하는 게 우성 형질은 맞아. 더 많이 존재한다고 그게 우수한 건 아니거든. 천재가 더 드물지. 그럼 열성 형질일 수 있어. 해서 우성은 순종끼리 교배해서 작종 제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걸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그냥 두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형질이야. 야, 둥근 유전자도 있고 주름진 유전자 하나씩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 둥글게 나타났지. 그때 뭐라고 얘기해? 둥근 게 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둥근 거 주름진 거 있는데 둥근 거 나타났어. 그럼 주름진 거 그건 무슨 유전자야? 열성이야. 그래서 열성 맨델의 유전 실험 가보자 얘들아. 유전의 기본 원리를 다양한 형질의 완두를 교배해서 얻었는데요. 자, 우성, 자, C 모양 보자. 거기다 기호 쓸 준비 좀 해보자 얘들아. C 모양 둥글다의 라지알 써봐요. 거기 써있는 건 표현형이야? 아니면은 유전자형이야? 이게 좀 해봐. 뭐로 써있니? 거기 써있는 건 134쪽 아래 표현형으로 써있니? 유전자형으로 써있니? 지금 표현형으로 써있는 거야? 보라색 알아듣잖아. 근데 선생님 뭘 쓰라는 얘기야 거기다가 내가 유전자형을 쓰라는 얘기가 똑같아. 일단 둥글다 라지알 쓰자 얘들아. 쌍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둥근 유전자가 라지알이라는 얘기. 주름진 유전자 선생님이 연설한줄 뭐라고 쓰라는 것 같아요? 스몰알. 자, 시색깔 나왔을 때요. 자, 중요한 것만 쓸게요. 그냥 다 쓰지 않고. 자, 시색깔 자주 나오는 것만. 황색 유전자, 노란색 유전자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표현하진 않아. 우선 우성에서 따거든? 옐로우로 땄어요. 노란색. 그래서 뭘로 쓰는 것 같아? 라지 Y 쓰자. 초록색은 그린이잖아요. 라지 G? 아니야. 그거는 둘은 우열의 관계에 있는 대립형질은 어떻게 해? 우성 거를 대문자로 쓰고 열성 거를 소문자로 쓰는 게 원칙이야. 스몰 Y라고 쓰자. 쭉 넘어가다가 저기 줄기의 키 가보자. 키 크만도 무슨 유전자 썼을 거 아니? T. 톨을 뜻해요. 톨. 그래가지고 라지 T. 누가 라지 T? 크다. 그러면 거기 그러면 작다는 스몰이니까 S라고 쓰라고 그랬나? 그런 식으로 안 간다 그랬었지. 열성은 뭘로 표현한다는 얘들아? 소문자 표현이지. 그러면 키가 작다에다는 뭐라고 쓰라는 것 같아? 스몰 T 이렇게 쓰시는 거야. 이해하니? 그래서 우성은 대문자로 쓰고 열성은 그 우성 유전자에 대한 소문자로 쓰는 거야. 그렇게 표현돼요. 다음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보고 갈게요. 자가수분, 타가수분. 자가수분 그림 보세요. 자가수분은 같은 그룹에 있는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하고 타가는 다른 그룹. 유전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그거는 무조건 다르라는 법은 없지. 근데 자가는 100% 같은 거지 얘들아. 그래서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시키는 거야. 타가는 한쪽 꽃하고 다른 쪽 꽃 이런 식으로 교배시키는 거. 다음 밑에 완두를 왜 골랐다 그랬지? 맨델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건 사람이 유전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실험할 수 없으니까 결국 완두를 택한 거예요. 왜 택했는지 구하기 쉬워. 맞지? 다들 공감하지 얘들아? 재배하기 쉬워. 뭐 이렇게 막 복잡하지도 않고 예민하지도 않았대 완두가. 다음 두 번째, 자손수가 많아. 요거 결과를 한 1000개 정도를 얻어야 통계를 내지. 2개 얻어갖고야 2개다 뭐 그게 나왔다 그러면 그게 신뢰할 수가 없지. 통계 내기에는 뭐가 좋아? 결과가 많아야 좋아. 그래서 두 번째가 몇 주시냐? 중요하다. 자유로운 교배 가능하다. 이건 식물이잖아 그래도. 자, 다음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이야. 너는 얼굴이 둥그레, 너는 네모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보다는 뭐가 많아? 중간이 많지. 근데 완두는 극단적이에요. 둥글고 주름지고 황색 아니면 바로 뭐야? 초록색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뚜렷한 거야 이거는. 다음 자가수분하기도 좋아. 자가수분에서 저 결과를 얻기도 좋아. 그래서 순종을 얻기 쉽다. 이렇게 여러분 모든 걸 만족하고 하나 없나? 하나만 더 쓰자. 여기다가 추가하자 얘들아.
한 세대가 짧다. 이 말 이해하니 얘들아? 누구는 긴데 누구는 짧다. 완두는 짧고 누구는 길다. 사람은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한 세대가 짧다 그것도 좀 써볼게요. 밑에 있는 거 해봐요 우선. 밑에 있는 거 두 가지 원리가 나왔어요. 그걸 한번 체크하고 자 우열 야 우성만 나와. 같이 있으면 우성만 나와. 그 다음 도프풀리 야 생시세포 분리될 때 같은 비율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이 결과는 맨날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이유야 그게. 자, 하고 있니? 자, 유전은 잘 되면 재밌어요. 근데 잘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중학교 거는. 왜 잘 안 될 이유가 없냐? 유전 어려운 이유는 얘들아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나올 때 어려운 거야. 네? 내가 파악해야 되거든. 파악하는 방법이 있지.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하면 쉽고 안 알려주니까 어려운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알려주고 내가 찾아야 돼. 찾을 원리는 있지. 내 생각보다 복잡해요. 자, 다음 한번 써볼게요. 거기 3, 4쪽에 중학교 때는 다 알려준다. 그래서 쉽다. 할만하다. 너무 쉽다. 자, 서로 대비되는 형질을 대립형질 써볼게요. 잘생겼다. 무슨 형이야? 표현형이야? 유전자형이야? 잘생겼다. 표현형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야 라지에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로 얘기한 거야? 유전자형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표현형 그 다음에 유전자형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수한 건 아니지만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하지. 우성이 더 많을 것 같지 세상에. 그래서 한 개씩 갖고 있는데 거기서 드러나면 우성, 드러나지 않는 형질을 뭐라 그래? 열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성, 열성. 다음 35쪽 가보자. 선생님이 한 거야. 그거를 거기다가 너희들 기호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밑에 다 써있구나. 안 해도 되겠다. 자, 거기 뭐 그림 있지만 선생님이 저기다 쓴 거 그대. 그렇구나. 순종의 둥근한도와 순종의 조름진한도 다시 한번 볼게요. 35쪽. 자, 같이 봐봐요. 순종이라고 선생님이 어떻게, 어떻게 순종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어떻게 하는데, 얘들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처음부터 잘 얻어가야 돼요. 어떻게 얻어야 돼? 대변 선정 그거만 나오는 데서 얻으면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검정교배 배우는데 검정교배. 얘들아 검정교배. 자 검정교배 내가 저 학교 다니기 싫어갖고 고등학교 다니기 싫어갖고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자퇴했어. 때려쳤어. 근데 갑자기 대학교 가고 싶어. 어떻게 되니 얘들아? 검정고시 가야 되잖아. 거기서 검정은 뭐야? 블랙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검정하는 거야. 이 학생은 뭐 한다고? 이 학생이 수능 볼 학력이 되는지 검정. 자 들어봐. 선생님이 저걸 한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둥근한두가 있어요. 얘들아 저 둥근한두, 자 완두가 둥근한두가 하나 있어. 둥근한두 까보면 여기 영어로 써있겠니? 라디알이라고? 스몰알 뭐 이렇게 써있겠니? 안 써있겠지. 영어로 써있어? 뭐 미국 사람들이 다 만든 거야 세상을? 그건 아니지. 근데 얘 유전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지금까지 배운 걸로 보면 뭐 아니면 뭐 할 거 아니야? 조합이. 라지알 둥근일 수도 있지만 뭘 수도 있어. 잡종일 수도 있어. 공감하니?
근데 야, 이건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뭐라고 하는 거야? 검정교배야. 검정교배는 항상 누구랑 해보는 게 좋다? 우성, 열성. 열성만 교배 보면 돼. 야, 얘를 교배해보는 거예요. 각각 스모랄, 주름지를 완두하고 교배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얘가 이건지 알 수 있다는 얘기. 경우에서 한번 뭐냐? 라디알이었다면 얘는 무조건 스모랄이야. 열성이니까. 확정. 요거였다면 나온 결과 있을 거고, 요거였다면 나오는 결과 있을 건데, 한번 같이 예측해 볼게요. 야, 얘는 어차피 라디알밖에 없어. 스모랄밖에 없어. 100% 뭐만 나오니? 둥근 것만 나왔을 거야. 그러면 얘 이런 유전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얘를 쓰면 어떤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얘 라디알 한번, 스모랄 한번, 스모랄 어차피 스모랄밖에 없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라디알 스모랄 한 번 나오고 또 뭐가 나와? 1대1 비율로 나왔겠지. 이런 결과 둥근 거하고 주름진이 같은 비율로 나타나면 그때 뭐야? 야, 너 유전자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공감하니? 검사해봤어요. 뭘 검사했어요? 유전자를 검사하기 위해서 교배했어요. 누구랑 교배했다? 중요한 건 항상 누구랑 교배시켜야 되는 거? 열성과 교배시켜보는 거야. 거기 보면은 열성, 순종, 개체와 교배 밑줄 시제나 세 번째 줄쯤에 있어요. 열성, 순종, 개체하고 교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이게 우성 순종인지 우성 작종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 작중 제1대에서는 둥그만두만 나온다. 자, 다시 그거 썼으면 35쪽에 다시 볼게요. 가정하기 결과 1번 동그라미 준비. 순종이 둥그만두와 주름지 만두를 교배하여 작중 제1대로 얻는다. 그 화살표 뒤에 있는 거 보이니? 작중 제1대에서 뭐만 나온다 그랬어? 둥그만두만 나온다 그랬지? 쓰자. 뭐라고 쓰라는 거지? 이걸 뭐라고 했는데 아까 내가 우열의 원리라고 쓰자. 우열의 원리. 뭐는 아니다 이 얘기야. 반반 아니야 얘들아. 몰빵이야. 몰빵 나오는데 그 몰빵 되는 형질을 뭐라고? 우성. 안 나오는 형질을 뭐라고? 열성.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자, 자가수문에서 했더니 약 3대1의 비율로 나온다. 그 비율이 맨날 일정한 이유가 있어요. 분리가 일정해서 그래요. 라디알 너 한번 갔으면 나도 한번 가야 돼. 거기다 쓰자. 이번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분리의 법칙. 우열은 왜 원리고 분리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열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중간에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흰색하고 빨간색이 섞였어. 반반 섞였어. 원래 무슨 색인데? 핑크색이지. 그렇게 나오는 유전도 있어. 진짜 있어. 근데 대부분은 우열이 있는데 우열이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법칙은 아니고 뭐다? 원리라고 해요. 원리. 그렇게 나오면 우열이 있어. 이렇게 맨델의 가설 별표치죠. 맨델의 세 가지 가설이라 했어요. 첫 번째 가설 우열의 원리. 첫 번째 가설. 자, 맨델이 세운 가설.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거는 지가 알고 세운 거야, 아니면 가정한 거야. 가정한 거 되더라. 근데 그게 대부분 맞았다는 게 중요해. 특정한 형질은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했어. 왜? 자손은 아빠, 엄마가 만든 거니까 아빠, 엄마, 중거가 한 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동연습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 쌍이 결정할 거 안에서 형질을 표현할 때 쌍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거야. 거기 옆에 쓰자 상동염색체라고 쓰자. 그 개념 자체가 상동염색체를 미리 예측한 거야. 첫 번째 점은 가설인데요. 그게 상동염색체를 가설한 거예요. 즉 밝혀졌어 나중에. 다음. 두 번째는 분리법칙이라고 돼 있죠. 서로 분리되어서 들어가는 거야. 그 쌍으로 있다가 쌍이 몰빵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쌍 중에 하나씩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만나고 한 쌍이 되겠지.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만 표현돼 이렇게 나왔어요. 실험 결과의 해석. 선생님 그렸어요 아까. 봐봐. 어버이, 라디알, 스모랄. 근데 파란색으로 된 게 생시세포 줄 수 있는 건데 둘 중에 라디알, 스모랄에서 결과는 라디알, 스모랄밖에 없어. 다 둥근 거 나왔다. 쭉 갔네. 결과를 보면 라디알이 한 번, 라디알, 스모랄이 두 번, 1대 2대 1이지만 어차피 라디알, 스모랄은 뭐야? 둥근한 줄 알았죠? 최종 표현형의 비는 몇? 3대? 예. 유전자의 비는 얼마니 얘들아? 1대 1이야. 유전자하고 이제 표현형하고 좀 구분해야 돼.
우연의 원리 작동되어서 그것만 나타났어. 분리의 법칙 이거 오늘 했을 때는 이 결과 나오고 내일은 다른 결과 저기 동윤이가 하면 또 한준이가 하면 다른 결과 안 나온다고? 아니 맨날 똑같은 결과 나오는 이유야. 분리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나눠서 나간다. 동등하게 나눠서 나간다는 얘기야. 분리되어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는 얘기. 대립 유전자 오른쪽에 있는 검증 좀 했고 대립 유전자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라디알, 스몰라디알 대립 형질은 둥글다 주름지다고 넘어가보자. 자, 첫 번째 요거 이해는 되니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자, 맨들이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들어봐 얘들아 두 가지 형질 동시 유전 실험을 했어. 칠판 보자. 둥글다, 주름지다. 뭘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이번에는 양성 잡종이라고도 하는데 상황은 뭐냐?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유전하는 걸로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어버이 세대 자 둥근 거 주름진 거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번에는 색깔까지 동시에 유전시킬 거야. 얘는 둥글고 황색이야. 얘는 주름지고 녹색이야. 자 선생님 유전자를 한번 써볼게요. 둥글고 황색이야. 자 둥글고 황색이야. 황색이 여기 노란색이 있으니까 칠하자. 됐니? 황색이지? 칠판 자체가 녹색이니까 안 칠하면 녹색이라고 생각하자. 됐지? 응. 선생님 유전자 한번 써볼게요. 얘는 라디알 순종으로 준비했죠. 특급 순종으로. 얘는 뭐야? 스몰 y 이렇게 해서 이제 교배 들어가요. 자 교배 들어갔어. 문제에서 첫 번째 물어보는 형태. 예,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스테폰은 몇 종류야? 라고 물어봤어. 몇 종류 만들 수 있니 얘들아? 선생님 생스테폰 무슨 얘긴데? 예 있잖아. 야 요 항동형 실체 길고 짧은 걸로 표현할게. 요 쌍, 두 쌍이야, 두 쌍. 마찬가지. 두 쌍이지, 쌍으로는? 왜? 한 쌍, 두 쌍. 근데 생스테포라는 것은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 두 개만 갈 수 있어? 둘 중에 하나야. 이 중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몇 가지? 뭘 4개야? 한 가지밖에 안 되지 않아? 뭐 이 둘 중에 이걸 뽑든지 경우의 수야. 이걸 뽑든지 그럼 결국은 뭐하고 뭐 조합밖에 안 나와. 네, 봐봐. 선생님 이거 쓰고 공간하니 라지알 Y밖에 안 나온다는 거? 네. 여기도 라지알 Y밖에 안 나올 스몰 R이지. 스몰 Y밖에 안 나올 거고 결국 첫 번째 잡종 제일 때의 그 유전자는 뭐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뭐라고 예상할 수 있니 얘들아? 무조건 라지알, 스몰 R, 라지 Y, 스몰 Y야. 맞니? 어떻게 나왔을 거 아니야? 한 2.5로 얻었다 치자. 뭐 이런 거 반반 나오고 막 섞여서 나왔을까? 아니면 한쪽만 나왔을까? 한쪽 뭐만 나왔을 것 같아? 2.5면 2.5로 전부 다 무슨 한쪽만 나왔을 것 같아? 둥글고 황색이 나타났어. 여기 만약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야야야야 모두 둥글고 황색만 나타났더라. 이거 무슨 원리야? 여기까지 무슨 원리? 우열의 원리야. 적용됐지? 자 끝났냐? 아니에요. 한 번 더 했어요. 어떻게? 이번에 자가수분 들어가요. 자가수분. 둥글고 황색을 자가수분 시켰어요. 잡종 제일 때 나오고 자가수분 시켰어요. 얘들아 여기 이번에 나오는 야 요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문제에서 무엇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이렇게 물어봐. 얘가 안 썼네. 자 선생님 표현형 우선 써놓을게요. 둥글고 황색과 둥글고 황색. 이 둥글고 황색이 아니라 잡종 제일 때서 얻은 둥글고 황색을 자가수 교배시켰어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스테폰 몇 종류인지 아는 사람 이해했나? 몇 종류 만들 수 있니 이번에는? 두 종류야? 생스테폰 어떻게 뽑혀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두 개. 생스테폰은 무조건 이 중에서 두 개거든? 다 가는 건 없어. 어차피 합쳐서 다시 4개가 될 거야. 여기서 근데 이 중에 하나야. 이렇게 갈 수는 없어.
뭐 아니면 뭐야? 자, 첫 번째 얘 아니 얘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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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네 가지야. 아니, 저기서 갈 수 있는 라디알과 라지 Y가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라디알 한 번 가고 또 라디알과 누가 모여서 가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 또 뭐 있니 얘들아? 스몰 R 라지 Y도 있을 거고 또 스몰 R 스몰 Y. 이거 공감하니? 얘는 몇 가지? 어차피 똑같지. 라디알 라지 Y, 라디알 스몰 Y, 그 다음에 스몰 R 라지 Y, 그 다음 뭐야? 라지 Y라는 스몰 R 스몰 Y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총 몇 가지 경우는 최종 경우 몇 가지니 얘들아? 짜다다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서 긋다 보면은 총 몇 가지 나온다는 얘기. 너무 빡세네요. 이렇게 해서 16가지. 야 선생님이 16가지 만약 그러면 16가지 언제 다 해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안 하는데요. 자, 어떤 의도로 썼는지 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첫 번째 라디알 라지 Y 얘 거 쭉 쓸 거야. 라디알 라지 Y 라디알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여기 뭐야? 라디알 라지 Y 라디알 스몰 Y 그 다음에 스몰 R 라지 Y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Y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어떤 거 나오겠어요? 라디알 라지 Y 라지 Y 이렇게 쓴 거 공감하니? 요거 써볼게요. 요거 어디 써볼까? 여기 써볼까? 여기는 뭐야? 여기 불러봐. 여기 스몰 R 스몰 R 그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총 몇 번 쓸 수 있어요? 10? 선생님 이거 다 쓰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안 쓸 거야. 너무 힘들어. 하다 보면 눈 침침해지고 이 단순 노동이라서 더 빡세다가 실수한다고. 그래서 이거 다 하라고 한 건 아니고 이런 조합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하나만 더 해볼까? 어디 해볼까? 여기 어디 얘하고 해보자. 얘하고 저배 여기 만나지. 스몰 Y 많이 얘들아? 하나만 더 하자. 하나. 요거하고 어디 할까? 여기 뭐니 얘들아? 여기 뭐야? 여기 라디알 스몰 R 그 뭐야? 라지 Y? 스몰 Y. 이게 무슨 한도예요? 얘기 좀 해봐. 무슨 한도? 요거만 보니까 무슨 한도? 요거는 둥광이야, 맞지? 응? 요거 무슨 한도니 얘들아? 둥글고 황색. 둥광이야, 맞지? 응. 요거 무슨 한도니 요거? 주름지고 황색. 요런 한도? 맞니? 요거 뭐야? 주름지고 녹색.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했더니 야 어디 갔어? 여기 교배해갖고 여기로 가자. 잡종 제2대로 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봐봐요. 자 표현형을 먼저 얘기할게. 둥글고 황색 대 둥글고 녹색 대 둥글고 녹색 대 주름지고 황색 대 주름지고 녹색 못 믿겠으면 해봐. 두 번째 결과물 몇 대 나왔냐? 9대 3대 3대 1. 정말이에요? 심심하면 해봐. 어떻게 해봐. 선생님처럼 이게 다 쓰고 이게 누군 무슨 만든지 하고 나서 저기다가 이거 합치면 지금 16가지 결과적으로 총 16번 중에 9번 둥글고 황색이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게 1600그루를 얻었으면 그 중에 900그루는 둥글고 황색인 거고 3200그루를 얻었으면 주름지고 황색은 몇 개란 얘기니 얘들아? 주름지고 황색 3200그루를 얻었으면 저 중에 뭐야? 600그루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게 뭐 할 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맨날 매번 같다는 얘기야? 매번 같은 이유를 묻는다면 답은 여기에 있어. 그게 매번 같을 수 있는 이유가 이 확률이 몇 대 몇이기 때문에 그래. 분리되는 비율이 1대 1이기 때문에 결과가 매번 같은 거야. 공감하니? 여기는 법칙으로 얘기하면 무슨 법칙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는 분리의 법칙. 여기는 야 요거만 다 몰빵했네. 우열의 원리야. 자
아까는 3대1 나왔잖아요. 이번엔 9대 3대 3대 1이니까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두 가지 유전할 때는 새로운 원리가 적용돼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은 서로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색깔하고 모양하고 영향을 안 미친 거예요. 비율이 좀 달라졌는데요? 달라지게 보인 거예요. 자, 달라지게 보였다는 걸 선생님이 증명해 볼게요. 이 결과 보이게 얘들아. 이 결과에서 그러면 나눠서 해보자고. 요건 두 개를 섞어놔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 이 중에서 둥근 것만 찾아봐. 요 결과에서 둥근 거 몇 번 나왔니? 둥글대 황색은 몇 번인 거 같고 둥글대 황색은 둥글고 주름진 거의 비율하고 황색 대 녹색의 비율로만 맞춰봐 한번. 둥근 거 몇 번 나왔니? 여기서 총 16번 중에 이게 둥근 거지 얘들아. 12번이지. 주름진 거는 4번이지. 12대 4는 약분하면 3대. 황색 대 녹색도 결국에 다 세봐. 황색 몇 번 나온 거 아니 얘들아? 12번. 녹색은 몇 대 몇이야? 아까 한 가지 유전한 거랑 결과가 달라 안 달라? 9대 3대 3대 1은 결국은 다 섞여서 새로운 거 같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색깔 유전하고 무슨 유전하고 모양 유전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야.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한다. 세 번째 법칙이 여기서 떠요. 이 결과가 알려준 게 세 번째 법칙은 뭐다? 독립의 법칙이라 그래요. 독립 알잖아 얘들아. 나 독립할 거야. 무슨 얘기야?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니? 그래서 서로 다른 형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거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우성인 경우 하나만 우성인 경우가 이거고 이거만 둘 다 열성인 경우야. 어쨌든 둘 다 열성이 나타날 확률이 제일 적은 건 맞겠지. 근데 열성이 적긴 적죠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열등한 건 아니야. 그게 훨씬 뛰어난 형질도 많아. 자, 그래서 36쪽 보고까지는 일단 정리해볼게요. 선생님이 같이 보자 얘들아. 멘델 실험 과정과 결과. 아까 선생님이 처음 했던 거는 왼쪽에 나왔네요. 왼쪽에 했던 거 한 가지로 막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 라디얼, 스몰한 이렇게 한 건 단성 잡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한 거야. 이번에는 양성 잡종이야. 두 가지로 했기 때문에 그래. 그 차이야. 다음 다시 공표에 들어가서 자 순종이 노란 거, 둥글고 노란색, 그 다음에 황색이 노란색이에요. 주름지고 초록색을 얻는다. 잡종 제1대에선 둥글고 노란색이 완전만 나온다. 옆에다 뭐라고 쓰라는 것 같아? 맞춰봐. 뭐라고 쓰라는 것 같아? 우열의 원리예요. 첫 번째가 얘기하고 있는 거. 1번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 우열의 원리예요. 다음 9대 3대 3대 1의 비율을 나온다. 그거 기억하고 있는 게 맞아. 저거 매번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래서 9대 3대 3대 1은 기억해요. 근데 그거 말하면 뭐해? 모는 알아야 되지. 근데 그거야 얘들아. 우열만 있는 거가 9. 우열 하나씩 있는 게 뭐? 3, 3이야 아까. 모두 열성인 게 몇? 1. 모두 열성 나올 확률이 16분의 1이야. 모두 우성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16분의 9.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진짜예요? 해봐. 못 믿겠으면. 선생님이 해봐요. 나 선생님 많이 했어. 지겨워 죽겠어. 너희들 해. 궁금하면 한번 해봐. 좋아. 한번 옛날에 다 시켰어요. 근데 별로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낭비는 아닌데. 하지 말자 어쨌든. 독립의 법칙 왼쪽에 있어요. 독립의 법칙은 그래서 어차피 여기 있는 유전자, 다른 쌍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 영향 안 미칠 거야. 독립적으로 유전한다는 얘기. 그게 이제 독립의 법칙. 근데 독립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냐?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첫 번째 쌍에 색깔 유전자고 여기 다른 쌍에 모양 유전자가 있으면 영향 안 미치는 게 맞는데 색깔 유전자하고 모양 유전자가 같은 쌍에 있으면 어떻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고등 유전이 어려운 이유가 뭐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 내가. 응? 내가 찾아야 된다. 그냥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보를 가지고 바탕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고 결국. 복잡하겠지? 근데 그 모든 거의 시전 중학교 걸 잘해야 돼요. 자 밑에 거 그래서 그러시면 가고 실험 결과의 해석 선생님이 다 썼어요. 공감하지 얘들아? 비율 하나는 기억하자. 몇 대 몇? 9대 3대 3대 1. 그래서 마지막에 독립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됐어요. 학습 내용 체크만 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맞추고 해보자.
자, 다 집어넣겠죠. 자, 여기 선생님 안 지웠어요. 형 한번 보면서.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을 때, 이거 하나씩 했네요. 노란색, 라지알과 순종의 초록색, 노란색이라고 라지알 아니구나. 뭐라고 해야 되냐면, 라지와이. 이렇게 요 정도 쓸 수 있어. 거기 위에다가.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라고 쓸래? 그러면, 스몰 y. 잡종 제1대에서는 그러면 뭐야? 야, 황색, 노란색만 잔뜩 나타나겠는데, 무슨 원리? 우열. 다음. 생식세포 만들 때 너 한 번 들어갔으면 나 한 번,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나눠져 들어가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그 무슨 원리?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 그다음 세 번째. 서로 영향 안 미쳐. 모양은 모양 따로, 색깔은 색깔 따로. 뭐라고 한다고? 독립의 법칙. 이렇게. 그래서 멘델의 3대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안 가셨다가 참고하고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지. 이제 떴다 하자. 자, 이어서 37쪽 보자 얘들아. 37쪽을 보시면 이거 확률 게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두 개의 주머니, 암술 주머니하고 수술 주머니에서 뽑을 거야 얘들아. 썼어요. 암술 주머니에 라디알, 스몰알, 바두알이냐 뭐냐? 무슨 알이냐? 바두알. 라디알, 스몰알 이렇게 하나씩 놓고요. 수술에 라디알, 스몰알 넣었어요. 라디알은 검은색으로 넣고 스몰알은 하얀색으로 넣네요. 좀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주머니에 속을 보지 않고 두 개의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 짝을 이뤄.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다시 집어넣네요. 꺼낸 바둑알을 다시 원래 주머니 넣고 하나씩 꺼내는 과정을 반복해서 쭉쭉쭉쭉쭉쭉 했다. 결과물 해서 거기 정리해서 이번에는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집어넣었어요 얘들아. 맞지? 그런 식으로 확률을 좀 해도 비슷한 확률은 나오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분리의 법칙은 뭐야? 하나 들어갔으면 하나 다시 집어넣는 거 아니야. 다시 나가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라디안 스몰알이 완두를 자가수분 하면 비율은 1대 2대 1이고 3대 1 정도 나온다. 그게 나왔을까 진짜 그렇게. 근데 거기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비율상으로. 해보자 얘들아. 밑에 있는 두 문제 해보세요.
교수님 갚는다고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돈은 한 개지. 얘 왜 안 오냐? 어? 어디 갔다 왔어요, 학생? 밖에 나갔습니다. 뭐 사러 갔다 왔어요? 뭐 먹고 왔어? 배고파 죽겠었어? 그거 거기 37종 밑에 거 하라고 했거든. 이거 그냥 했으나 없어도, 응? 네. 이제 잘할 수 있지? 네. 뭘 알지? 자, 뭐 다 했죠? 확인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바둑알을 텍스트표로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텍스트표, 요거 바둑알 라디알 또는 뭐야? 스몰알 이렇게 확률로 들어가는 거야. 아, 텍스트표 하나 뽑히는 걸로 의미할 수 있어요. 다음, 라디알 스몰알은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죠. 그걸로 나타나는 둥글다, 주름지다는 뭐라 그래? 대립 형질. 일단 두 번째까지 맞았어요. 과정 3번. 얘들아, 요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건 무슨 분열? 감수 분열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거 감수하는 게 23개인데 23개라는 건 46개 중에서 둘 중에 하나 뽑아서 23개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음,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비는 둥근 안도 대 주름진 안도는 3대1이라고 했죠. 3대1. 답은 OOXX. 다음 2번의 답은 5번이에요. 왜 5번이에요? 독립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양성작용이라고 해서 두 가지 같이 유전할 때 확인할 수 있어. 한 가지에서는 독립의 법칙을 확인할 수 없어요. 두 개 이상은 같이 유전할 때 확인할 수 있다. 38쪽 보세요. 멘델의 유전 원리가 되고 나서 하나씩 발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 이게 하나씩 드러나요. 유전자. 대립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밑에,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뭐 같은 내용이에요. 넘어가보자. 40부터 해서 한번 해보자. 딱 두 페이지만 해보자. 40, 41. 일단 먼저 두 페이지 해봐. 40, 41.
야, 맞잖아, 이거. 아, 맞는데? 몇 세트 봐? 맞는데요? 48번. 아, 맞는데? 49번. 1번. 맞는데? 52번. 53번. 자, 여기서부터 52번부터 52번부터 그걸 앞에 슬로게 한번 이번에 50번이 빠졌으면 좋겠네. 그치? 이번 얘는 50번이 빠졌으면 그냥 지금 49분 남은